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5일 벌써 마지막 토요일 새벽 6시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겨울 토요일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이 시간에는 바이런시 희망 암송가, 한국, 미국 시황과 간추린 뉴스, 그리고 가구 형태별 실질 세부담률, 선진국 독신세와 금융문명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런의 희망.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은 솟고 초토 속에도 풀은 돋아난다. 밤길이 멀어도 아침에 동산을 빛내고 오늘은 고달파도 희망찬 내일 있다. 오 젊은 날의 꿈이여 낭만이여. 미국 인플레가 좀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이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우리 인플레를 위해서, 인플레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와 지난밤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 0.63, 코스닥 하락 0.56, 환율은 하락이 된데 상승을 했습니다. 7.7%, 7달러 0.59%가 상승해서 1304.8달러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우지수 하락 0.90, 나스닥도 하락 1.83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하락 2.84로 200을 붕괴하고요. 196.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PCE 지수 발표로 1개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12월보다 5.3% 높아졌다. 전월 대비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아 연준의 금리 인상 장기화 분위기에 주목하게 됐다. 인플레 재점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빨리 인플레가 꺾여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더 오래 더 올리고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참 중요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경험하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 모든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인플레를 잡아야만이 우리 경제가 회생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 아이 더 낳게 하려는 독신세, 로마 땐 여성이 셋째 낳아야 세금 면제, 독신세의 역사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칼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원경 UNIST 교수, 글로벌 산학 협력센터장이 참으로 좋은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하셨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8로 OECD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라져야 갈 지경이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심각히 생각해서 이 분야의 출산에 모든 사람들 관심과 사랑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서 혼연일체해서 이 정말 이 위기를 돌파해 가야 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우리 귀에 둘만 나서 잘 키우자 그런 참 방송이 계속 구호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출산 장려 그런 구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뒷산에서 한 30명 같이 운동할 때 구호를 하는데 출산 장려를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출산 장려 하다 보면 말이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출산 장려도 대한민국은 해낼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우리 희망가를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요. 가구 형태별 실질 세부담률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로 비교해서 프랑스는 2자녀 외벌이 가구는 39% 세금, 독신 가구는 47% 세금, 독일은 외벌이 가구 32.7%, 독신 가구 48.1%, 한국은 외벌이 가구 19.6%, 독신 가구는 23.6%, 미국은 외벌이 가구는 8.5% 아주 좋네요. 독신 가구는 28.4%.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근데 외벌이 가구에는 8.5%고 독신 가구는 28.4%니까 8, 3월 24, 한 3배 이상 독신 가구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프랑스는 얼마 차이가 안 나고요. 독일은 좀 차이가 나고 한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벌적 독신세를 매기는 경우와 둘째는 자녀 유무나 숫자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 셋째는 출산 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독신에게 없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글들에게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 그들만 더 행복하면 불공평하잖아. 19세기 아일랜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 말이다. 결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와일드 특유 냉소적 농담이지만 실제로 동서고금의 많은 국가가 독신자에게 불리한 정책들을 크게 세 가지로 실시해 왔다. 독신자들이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어떻게 독신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아들들 딸 하나 셋을 길렀는데 너무나 저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이 많이 커서 와이프들어 아내들어 입양을 하나 하자 하니까 더는 못 키우겠다 그래서 입양하지 못했는데 정말 아이들의 그 해맑은 그 웃음 또 회사에서 지쳐서 오면은 막 그냥 어깨 위로 올라오고 뭐 끓고 당기고 그럴 때 제 피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어느 회사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참으로 토요일 일도 없이 저희는 80년대까지는 일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보내지 않고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3위 회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벌적 독신세를 매기는 경우다. 고대 그리스는 병력 유지를 위해
남성이 결혼 정년기를 넘기면 독신세를 부과하고 30세가 넘으면 선거권마저 박탈했다. 로마의 아우구스트 왕제는 미혼 남녀에게 독신세를 거뒀고 여성은 셋째를 낳은 후에야 납세 의무를 면제해줬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히틀러 독일, 냉전시대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공산국가에도 독신세가 있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스세쿠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가자 낙태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임을 반역죄로 처벌하기까지 했다. 둘째, 자녀 유무나 숫자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1946년부터 가족 합산소득을 가족 구성원 숫자로 나눠 소득세 과세 표준을 정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최근 일본도 프랑스식 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미국이나 독일도 독신 가구와 비교해 다자녀 가구에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 독일에서 독신 가구는 소득의 48.1%를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로 낸다. 반면 두 자녀 둔 외벌이 가구는 32.7%만 낸다. 사실상 소극적인 의미의 독신세라 할 수 있다. 저는 프랑스 제도가 마음에 듭니다. 셋째, 출산 시장 경제 지원을 강화해 독신에게 없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영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본 도쿄도는 지난달 18세 이하 자녀에게 월 5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 병역을 면제해준다. 많은 나라가 결혼과 다산 장려책을 시행하는 까닭은 단순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 경제학의 대가 게리 베커는 결혼했을 때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사람들이 혼인을 한다고 봤다. 독신세와 각종 출산 장려책은 미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려는 정부 나름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독신세를 부과하거나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곧 바로 인구 증가라는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독신자들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차등을 주는 방식 대신 비경제적 방법도 고려해야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 문화를 넓히거나 동거 가구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 가족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유례 없는 0.78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단순히 돈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전 메리츠자산 존니 대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사교육비 때문에 모두가 노후도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게 결혼을 많이 삼포시대를 큰 영향이 크다는데 저는 거기에도 공감을 하고요. 정말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도 많이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또래부터 국가에서나 부모들이 100만 원 이상 돈을 그냥 주면 또 중요하지만은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 줘서 하나 아이가 태어나면은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일찍이 주니어 펀드를 가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국민이 금융문명 탈출해서 처음에 적은 돈부터 일찍이 투자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은 출산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알겠을까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돈이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태어나면은 펀드를 가입해 준 것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 설립 취지 1. 산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숨어주자. 2. 10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맞벌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벌써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인생 미천을 만들어주고 독립시킨답니다. 12살, 13살 때 그 1억을 가지면은 얼마나 신경을 써서 돈 관리를 하고 돈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첫 돌부터 꼭 100만 원 이상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주면 분명코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아마 첫 돌에 100만 원 주니어 펀드 가입해 주거나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강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일 겁니다. 세계에서 저 하나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웃고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천합시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의 10%는 최우선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세제 혜택 15%를 900만까지 누리며 은퇴 시 백만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여 주인이 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 이유.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20종목 10년 수익률과 금년 2월 17일까지 금년 수익률. 삼성전자 10년 210%, 금년 13.22%. LG에너지는 금년만 있습니다. 22.5%. SK하이닉스 380, 22.7%. 삼성바이오 540, 마이너스 2.7%. 현대차 80, 18.5%. LG화학 220, 14.8%. 삼성 SDI 550, 18.9%. 네이버 280,
21.4, 카카오 340, 19.2, 기아 130, 28.8로 10년 평균 280% 상승, 그래서 연 19%, 금년 17.7%, 미국 애플 440%, 18.3, 마이크로소프트 470, 9.3, 구글 420, 8.3, 아마존 610, 16.8, 테슬라 950, 63.6, 메타 530, 43.7, 버크셔의 340, 마나스 0.4, TSMC 470, 21.9, 비자 580, 8.7로 10년 동안 미국은 590, 한국은 280. 그래서 매년 약 50% 미국은 상승했고요. 한국은 19% 상승했습니다. 배당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1.6, 미국은 한 0.8 됩니다. 평균하면 한국, 미국 합치면 20종목이 10년 440%, 평균 매년 35% 수익이 나고요. 올해는 지금 2달 못 미쳐에 20.9%입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식시장 76년간 침체장이 18번, 하락률 기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하락률이 평균 18번, 마이너스 28.6 하락했고요. 지속 개월수는 평균 11.4개월이고요. 76을 년을 18번으로 나누니까 약 4년. 그래서 하락은 약 1년, 상승은 3년. 하락률은 28.6을 여기저기 약 30%, 1년, 3년. 2019년, 20년, 21년 퇴직연금 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보시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1. 은행 신탁은 1.35%인데 300조 원의 우리나라 퇴직 장기 저축 연금이 89% 이상이 1.35%에 묻어서 잠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손해보험 1.59, 생명보험 1.81, 펀드 주식은 13.73. 금융감독에서 나온 감독원의 자료고요. 2022년 4월 18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신 게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저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식을 알 수 있게, 금융을 알 수 있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실패한 경험을 모아서 참으로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워서 금융문명 탈출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노고를 등록하고 유튜브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안정, 가난은 슬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밤중에 또 제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펀드 투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 퇴직연금을 회사와 의논해서 본인이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금융문명을 깨어나서 직접 투자해서 많이 실패하지 마시고요. 우선 자기 평생 노후자금, 퇴직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잘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돈 빌려서 투자 아니라 투기, 도박하지 마시고요. 퇴직연금이라도 제대로 잘 투자해서 꼭 노후가 안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복리,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자탄보다 더 강한 복리의 폭발력이라고 했습니다. 72 마법의 법칙 복리, 72를 연 평균 수익률 나누면 투자한 때부터 배로 증가하는 기간인데요. 15%를 저는 목표하니까 71을 15로 나누니까 4.8년이 걸린데 5년으로 넉넉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첫 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투자해 준다면 펀드나 주식 등 분산해서 5년 후 5살 때 200, 10살 400, 15살 800, 20살 1600, 25세 3200, 30, 6400, 35세 드디어 1억 2800. 이때부터 폭발합니다. 40, 2억 5600, 45, 5억 1200, 50세 10억 24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9200. 서민들은 1억을 만지기 어려운데 100만 원이 이렇게 폭발하는데 누구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린이들에게 펀드 가입해주고 주식 투자 줍시다. 70, 163, 75, 327, 100세 1조 485억. 기가 막힌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와 역사 126년 전 1896년 5월 26일 철도지수 40.96포인트로 시작하여 1만 포인트까지 상승한 104년. 그때는 아주 수공업 비슷했습니다. 100년 전이니까요. 1만에서 2만까지는 18년 기계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2만에서 3만까지는 4년도 안 걸렸습니다. 왜요? 자동화, 디지털, 모바일, 인공지능이 시대는 이렇게 가파르게 기술이 발전해서 주식도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 19년 여기만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금융 문맹, 돈을 모르는 것, 가난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전설 워린 버핏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8번 이상의 경기침체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팔지 않고 첫째 비결, 장기 보유하여 순자산 90% 이상은 60대 이후에야 복리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비결, 일정한 현금 비율. 폭락 시 생활비나 급전 후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 싼 값에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세 번째 비결, 낙관주의와 편집증.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고 기술이 가파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주식도 가파르게 발전할 것을 믿고 우량 주식에 그저 장기 투자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대가들의 10계명, 워린 버핏 94세, 지금까지 개인 기부 63조, 현 자산 160조. 독서를 이긴 것은 없다. 성공하려면 독서하라. 이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3.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 있는 사람이 옮기는 기구이다. 월가 영웅 피터 린치.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회사가 잘 되면 주식도 오른다.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실제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주가의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수시로 폭락한다.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같다.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라.
유럽의 주식 아버지 앙드레 코스텔라니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주식은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은 냉장고나 차를 살 땐 소비자 평가 보고서를 꼼꼼히 본다. 하지만 투자할 때는 잠깐 기동량으로 들은 주식의 생애 저축의 절반을 때려 넣는다. 그것이 시장에서 당신이 털리는 이유다. 정남출 TV가 드리는 말씀, 순리적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한국, 미국 우량 주식 20종목에 투자하여 모두가 안정된 경제생활, 튼튼한 경제생활로 노후 준비와 행복한 인생을, 가정을 꾸려나갑시다. 오늘도 추운 날씨, 주말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